예,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41차 1부는 우리 교재 팁 3을 우리가 보시게 되죠. 예, 전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거는 이제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일반식이죠. 그래서 일반식이 다 유도를 우리가 다 이미 해드렸어요. 그래서 식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도록 이제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의 Y의 성분은 log Q의 V의 Y2 마이너스 VY1.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운동량 방정식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일반식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시그마 fx나 시그마 fy는 이거는 자유물체도에서의 그 힘의 대수합이다. 그러니까 자유물체도 상에서 있는 힘은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유물체도 상에서 있는 힘을 집어넣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에 의해서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이 성분으로 이것이 이제 그 유체 성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자유물체도상에서의 이 힘, 자유물체도 내에서의 우리가 힘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팁 3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곡간에 이제 이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간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가 곡간에 작용하는 힘. 곡간에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책에도 그 팁 3에 그림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곡간을 이렇게 그려보자. 자, 여기를 우리가 1단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2단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수평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각을 1단면에서의 각이다라고 해서 세타1 하면 여기 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단면에서의 여기 각은 우리가 이제 여기 속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속도가 이렇게 이제 1단면에서의 속도가 이제 V1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2단면의 속도가 이제 V2가 되는데, 이 V1 속도가 이제 세타1 0도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2인데, 이 세타2라는 거는 속도가 나가는 그 방향과 기준을 해서 수평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2. 근데 이제 이 세타2라고 하지 말고 이제 어차피 이게 0도가 되니까 이 세타2는 우리가 세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도 되겠죠. 각이 하나만 표시하면 되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1단면에서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압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압력을 우리가 P1.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면적, 그 단면적이 A1.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이라면은, 이렇게 압력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자유물체도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평인 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1단면, 2단면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압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그럼 압력에다 면적 곱하면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자유물체도라는 거는 이 출구에서는 결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하게 됩니다. 늘 얘기했듯이 내가 이 칠판을 꽉 눌러주면 밀고 들어가면은 자유물체도는 저쪽에서 반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밀고 들어가면 여기는 저항하죠. 그래서 그게 P2A2 이렇게 되듯이, 여기서 진행은 이렇게 속도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 압력은 자유물체도 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P2에다가 A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도 그 공부가 아주 잘 개념적으로 되려면은 이거를 꼭 유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속도 값이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이 이렇게 유동을 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유체가 이 관을 때리는 힘이 있어요. 유체가 관에 가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가해지겠죠. 이렇게 가해지는데 또는 뭐 밖에다가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가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체가 관에 가하는 힘이 사실은 이렇게 가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작용하는 거를 기준하게 되면 이제 이게 fx가 되고 이게 이제 fy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자유물체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1단면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 2단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나타나는 이 밀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저항하는 거니까 자유물체도로 그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fy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f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력인데 원래는 이제 유체가 이렇게 관을 가하는 힘이 관에 가하는 힘이 있는데 그럼 이거 거꾸로 이제 반력이죠. 그럼 관이 유체에 가하는 모습이 되죠. 그렇지만 이 값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체가 가하는 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x 성분하고 y 성분이 이렇게 힘을 가했지만 이걸 자유물체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자유물체도가 다 그려진 거예요, 여기. 그럼 이게 힘 성분이 여기에 쫙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운동량 방정식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선 X 성분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X 방향. 자, 우선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방향의 힘의 대수합. X방향의 힘이라는 건 여기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힘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하는 방향 쪽으로는 우리가 플러스로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동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X방향으로는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면 여기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힘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P2A2는 이렇게 되니까 P2A2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타2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요 부분도 세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P2A2 코사인 세타2가 되죠. 세타2인데 우리가 그냥 세타 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P2A2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 힘은. 자, 그래서 X 성분은 지금 요 값은 플러스가 되고 요 값이 하나가 있는 거죠. 요 값. 자유물체도에서.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 하나, 그 다음에 요 값 하나. 그래서 뭐 여기다 하나 그려 놓으면 되겠죠. A2에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 세타가 있고 여기에 세타가 있는 거예요. P2A2 코사인 세타, 이거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분에 의해서 P1A1이 이제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반드시 요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곡간에 작용하는 힘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구하면 되니까 그거 구해주면 이 F는 합성하면 되는 거예요. F는 루트에다가 fx의 제곱, fy의 제곱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곡간에 가하는 전체 힘은 요 x 성분하고 y 성분의 분력만 계산을 해서 합성하면 되니까 요 값을 계산하기 전에 요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fx하고 fy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요 그림은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이제 지웁시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2A2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거는 P2A2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하나 더 쓸까 여기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제 이게 돼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운동량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fx는 이 곡간에 작용하는 힘의 x방향의 힘 성분이고 그거에 대한 반력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있는 이 fx라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물체도상에서의 힘의 성분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fx 성분이라는 힘은 이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한 이 성분도 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면 P1A1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fx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네요.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 진행이 이쪽이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P2A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 Q에 이건데, 로 Q라는 거는 여기나 여기나 유체는 똑같은 유체니까 밀도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유량도 같은 유량이 흘러가니까 이제 요것만 찾으면 돼요. Vx1이 얼마고 Vx,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속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2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속도. 그러면 1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Vx1은 V1 하나예요. 그냥 X가 100% 가는 거잖아.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Vy1은 여기서 굳이 계산하자면 Y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Vx2는 어떻게 되냐면은 Vx2는 이거잖아요. V2가 이렇게 가는데 X방향이 되려면 이 속도 벡터도 X 성분으로. 그래서 V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Vy2는 V2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속도에 대한 X 성분하고 Y 성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로큐에 Vx2가 V2 사인 세타. 그리고 빼주기, 그 다음에 V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V1.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주인공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거를 다 이쪽으로 넘기게 돼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되고, 이건 그대로 있는 거죠. P1A1 마이너스 P2A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넘기니까 이건 이렇게 오고, 이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같은 걸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로 해서 다시 정리가 되니까, 그럼 플러스로 하고 이 값을 바꿔주죠. 그러면 V1 마이너스 V2 코사인 세타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뭐 외워도 좋은데, 뭐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것을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곡간에 작용하는 힘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가 0도고 여기에만 각도가 존재할 때 이렇게 된다 하고 외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성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교재에 있는 수식이 바로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 성분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자, Y 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Y 성분의 힘들을 여기에 뭐뭐가 있나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 그 Y 성분의 힘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가 지금 100% 이거는 X 성분으로 이렇게 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P1A1이 완벽한 X이기 때문에 Y 성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없고, 그럼 이게 P2A2에다가 이거 Y 성분 요거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FY가 하나 존재하는 거, 요거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그냥 Y 성분은 우리가 올라가면 뭐예요?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FY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Y방향의 힘의 대수합, Y방향의 힘의 대수합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2A2에다가 사인 세타, 더 이상 딴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로 Q에 VY2, V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V1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VY2는 V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FY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넘어가면 돼. 예,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해서 식이 이제 FY가 이렇게 나오죠.
fy는 넘어가서 p2a2의 사인 세타 플러스 로 q에다가 v의 사인 세타, v2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게 v2, v2 사인.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y 성분이 되는데 그것이 교재에 나와져 있죠. 역시 외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직접 자유물체도를 또 이해해서 이렇게 유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팁 3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곡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운동량 방정식이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응용이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관에다가도 우리가 적용을 했지만은 이제 날개에다가 적용해보자. 날개에다 적용해보자.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팁 4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날개에 대한 게 나옵니다. 날개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 이게 아까 곡관이었잖아요. 곡관이었는데 이것도 뭐 재밌게 또 하나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평관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1단면 이게 2단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 단면적이 똑같아요. 단면적이 똑같으면은 A1, A2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도가 만약에 같아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는 P1, A1 성분이 하나 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P2, A2가 이렇게 밀고 저항하죠. 그럼 이게 FX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P1, A1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P1, A1.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세타1 해봐야 이거는 0도니까 1이 되고 이거는 역시 이것도 0도잖아요. 그럼 이게 P1A1 마이너스 P2A2 이렇게 되는데 속도는 같으니까 아예 그 성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관이 구부러져 있지 않으니까 뭐밖에 없을까요? 지나가면서 마찰력밖에 없어. 마찰. 그러니까 마찰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마찰력이 거꾸로 이렇게 작용하겠지. 이런 경우는 마찰력이라는 거를 등장시켜야 꺼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 fx 중에 여기 마찰력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마이너스 fx가 되고 이건 들어가니까 플러스 되고 이건 저항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로 q에다가 vx2 마이너스 vx1 이건데 이 1단면에서의 속도나 2단면에서 속도나 단면적이 똑같으면 똑같은 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게 넘어가면 F는 P1A1 마이너스 P2A2가 그대로 되고 그런데 이게 면적이 같잖아요. 그럼 면적이 같으면 또 같은 거잖아, 이게. 면적이 같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압력 손실이 안 생겨. 압력 손실이 안 생겨가지고 여기나 압력이 똑같아. 그래서 압력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여기는 힘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력 손실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아까 했던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뭐 좀 가외로 얘기를 좀 드려봤고. 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날개가 됩니다. 날개. 그래서 우리가 날개. 날개는 어디에다 쓰여지는 우리가 이론이 되냐면은 우리가 날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체 기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차가 있잖아요. 수차.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즐에서 막 분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터빈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런너라고도 그러죠. 런너.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버킷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런너가 되기도. 근데 이제 이런 날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착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 이론을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유체기계를 설계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동력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이건 아주 기초 이론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날개예요, 날개. 그래서 이 날개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날개는 우리가 고정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날개가 있고 가동 날개가 있는데 고정 날개라는 거 여러분들 그 저기 팁 4에 거기 그림 보시면 그냥 이제 날개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날개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본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고정이 돼 있느냐 아니면 얘가 물 분류가 나오는데 얘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에 와서 부딪히는 거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분류가 와서 부딪히는 거냐. 이 분류라는 걸 우리가 물젯이라고 그러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젯. 그래서 분류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거. 그래서 이 고정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동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단일 고정 날개, 단일 가동 날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날개를 하나를 생각하는 건데 이 가동 날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 가동 날개에 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연속 가동 날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일 가동 날개라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와 같이 날개 하나가 날개도 이동하는데 여기에 분류가 와서 이제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히는 경우는 단일인데 연속 가동 날개는 아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날개가 여러 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 터빈이 이것이 분류해서 아주 빠르게 돌면 요 날개 떠난 다음에 이 날개가 들어오고 이 날개가 들어오고 이 날개가 계속 여기에 자리바꿈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의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연속 가동 날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가동 날개라는 거는 그냥 날개 하나가 그대로 뭐 X면 X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거죠. 일정 속도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 분류가 빨리 와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분류가 여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힘을 계산하는 겁니다. 힘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적용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단일 가동 날개. 자, 그래서 날개 그림이 책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는 것도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자도 이렇게 꼭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물 분류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노즐에서 분류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첫 번 부딪히는 그 첫 번을 우리가 1단면 그 다음에 날개를 떠날 때 물 분류가 이렇게 여기 쭉 퍼져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그대로 V라는 속도가 됐을 때 그리고 좀 여기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2단면 떠나는 그 순간을 2단면 그래서 1단면 2단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그 노즐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나오는 속도가 V잖아요. 그러면 이 노즐에 여기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면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노즐에 직경이 있으면은 단면적이 계산이 되고 그다음 여기 나오는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은 유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유량이나 여기 흐르는 유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분류의 속도나 여기 지나가는 분류의 속도나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뭐 거리가 매우 멀지 않다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이거하고 매우 가깝다 뭐 그거 무시할 정도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여기를 타고 흐르는 속도나 여기 나오는 속도나 물 분류 속도는 똑같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 분류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가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fx, fy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자유물체도로 보게 되면은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반대가 돼서 그러면 여기가 f가 되고 그 다음에 fy가 있고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곡관이었지만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물 분류가 날개에 작용하는 힘의 X 성분이 되는 거고 물 분류가 날개에 작용하는 Y 성분이 되는 건데 이것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유물체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나 다 무슨 합이냐면 대기압을 받죠. 대기압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압력에 의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압력에 의한 힘은 없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물 분류가 여기 흘러서 날개에 부딪히고 지나갈 때 이 물 분류가 날개에 작용하는 그 힘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X 성분하고 Y 성분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날개를 떠나는 이 속도가 존재하잖아요. 그 속도 벡터가 존재하는데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알파를 우리가 그럼 여기는 각이 없는 거죠. 그대로 일치해서 오니까 여기는 0도라고 보는 거죠. 세타1은 0도고 여기는 세타2가 알파인 셈이에요. 나중에 각이.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압력에 의한 힘은 자, P1이나 P2나 다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은 게이지압으로 제로니까 압력에 의한 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X 성분부터 한번 잠깐 계산해 보죠. 네, 운동량 방정식 이걸 적용했죠. 그러면 여기 X 성분에 대한 힘의 대사합은 압력에 의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요 값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fx죠. 왜냐하면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류 속도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하고 이거가 거리가 가깝다는 전제하에 이 나오는 속도나 여기를 타고 흐르는 이 속도 V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이 fx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우 Q에 이제 요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Vx1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서 Vx1 1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 속도는 v 하나죠. 완벽하게 이건 x로만 오니까 그 다음에 vy와는 여기 있을까요? 완벽하게 x 성분으로 오니까 vy와는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vx2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 속도는 v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응? v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vy2는 v의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v의 요번 x 성분 이 값이 이제 존재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로 Q의 vx2는 v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요거는 vx1은 요거는 v.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fx에 VV가 이제 이 부분 앞으로 빼고 이거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로큐 V가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인데 편의상 이제 이 식을 외워도 좋아요. 그래서 이 식을 외워두면 이제 뭐 우리가 시험을 본다든가 뭐 그럴 때 빨리빨리 적용하고 그다음에 시간 절약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 날개면서 고정 날개일 때 X 방향의 힘이다. 자꾸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저절로 외워지죠. 자,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나가보죠. 요거를 유량이 아니라 단면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나가면 요 유량 Q라는 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전달 유량이라는 거예요. 전달 유량이라는 거는 날개에 전달되는 유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쏟아져 나오는 노즐에서의 유량이나 날개에 전달되는 유량이나 같은 거죠. 그걸 아세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여기 쏟아져 나오는 유량이나 여기 흐르는 유량이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Q는 AV로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때 A는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때 A는 노즐에 직경이 있다. 그러면 요거 4분의 파이 D제곱에다가 요 나오는 속도 V 한 거나 여기 흐르는 유량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면적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 속도하고 이 속도 흐르는 속도가 고정 날개이기 때문에 얘가 같은 속도자 하게 되면은 여기 노즐의 면적을 여기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날개 폭이 있으면은 이 면적을 이 날개 폭에다가 쫙 이렇게 퍼뜨렸다. 그래서 여기 유체층이 있으면 그거에 가로 곱하기 세로한 면적이나 요 노즐의 면적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가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유량이나 이 유량이 같으니까 AV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로에다가 AV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나 더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서 단지 주의할 거는요. 여기 지금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V가 무슨 속도라고 그랬어요? 분류 속도잖아요. 분류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 소위 날개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개각을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날개각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 30도면 30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많이 휘어졌어 날개각. 그러면 날개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분류가 나와. 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준하게 되면 이게 날개각이 되는 거예요. 알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90도가 넘어가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물 분류가 이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9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코사인이 90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가 여기서부터 측정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좌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파라는 날개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하는 각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도가 되었다. 그럼 여기에 130도가 들어가 버리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로 계산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날개각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이 분류에 의해서 여기 날개에 때리는 힘 fx는 이러한 경우보다 더 훨씬 많은 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차에 보면은 날개들 런너를 뜯어보게 되면은요 런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류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나가게끔 예를 들어 펠턴 수차라든가 이런 수차들의 그 런너를 보게 되면 이게 볼트로서 딱 고정이 돼 있겠지. 근데 이것도 이제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런 날개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결국엔 이 물의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는 하나의 그 동력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날개각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이 공식을 이렇게 유도해보고 외워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Y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고정 날개에서 이게 단일 가동 날개가 아니라 고정 날개네요. 고정 날개 제목이. 그래서 또한 이 단일 고정이 돼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fy. 그래서 이 고정이 됐을 때 y 성분은 지금 여기에 역시 압력에 의한 힘은 하나도 없죠. 압력에 의한 힘은 하나도 없고 요거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플러스가 돼요. 시그마 fy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fy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로 q에다가 vy2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v의 사인 알파가 되죠. v의 사인 알파. 요거는 v의 사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vy와는 0이 되죠. 왜 0이 될까요? 이거는 100% x 성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y 성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요 성분은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그냥 로 QV에다가 사인 알파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Q는 날개에 전달되는 유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달되는 유량이나 쏟아져 나오는 유량이나, 아까 제목을 단일 고정이어야 되는데 가동이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정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로에다가 A의 V의 제곱에 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성분하고 이제 Y 성분이 나오니까, X 성분, Y 성분 나오니까 여기에 날개 작용하는 전체 힘은 뭐 요거하고 요거 아니까 합성하면 구해지는 거죠. fx의 제곱, fy 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 고정 날개는 여러분들이 거기 A식하고 B식까지가 다 만들어졌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단일 가동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동 날개의 경우를 한번 보자. 식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는 게 최고죠. 자, 두 번째는 단일 가동 날개.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이요, 이렇게 이제 분류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 여기가 우리가 1단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를 2단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노즐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노즐에서 분류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V가 이제 분류 속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게 고정이 아니라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이 날개가 이동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10m/s다 그러면 요거는 2m/s 나름대로 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U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U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뭐냐, 날개의 이동 속도죠. 예? 날개 이동 속도 U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자, 여기 1단면에 딱 부딪히는 순간까지는 V가 되죠. V가 되는데 유체가 여기에 이제 올려져 가지고 이제 흐르게 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U라는 속도가 날개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분류는 빨리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타고 흐르는 속도는 뭐가 되냐면 V-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단면에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V-U라는 속도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요걸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는 절대 속도라고 한다면은 요 날개를 타고 흐르는 요 분류의 속도는 상대 속도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m/s고 얘가 1m/s다 그러면 얘는 9m/s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V-U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날개각이. 그 다음에 날개는 U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걸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VX1이 얼마가 될까? 1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 속도는요,
자, 요거는 편하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날개에 와서 부딪히는 순간, 그 순간까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단면이 시작하는 바로 여기. 거기까지 V.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VY1은, 여기는 날개가 수평이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 1, V와 V1에 사인 성분이 없죠. V 사인. 그래서 이거는 0이 되는 거고, Y 성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면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V-U인데, 이렇게 가면 요 X 성분이 하나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날개가 이동하면서 이 나가는 속도 성분의 X 성분에다가 이 날개가 U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거에 같이 얹혀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있어요. 그 날개가 이동하는 그 선상에서 이거의 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돼요. VX2는 조심해야 돼요. V-U의 코사인 알파에다가 거기다 하나 더 해주기 U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응? 이렇게.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의 X 성분에다가 요 날개가 기본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Y 성분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Y 성분이 있죠. 그럼 V-U의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 날개가 완전하게 X로 가니까 이거에 대한 Y 성분은 의미가 없다. 이거에 대한 Y 성분은 의미가 없다. 요거에 대한 Y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되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이게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단일 가동 날개 또는 단일 이동 날개, 단일 이동 가동. 그랬을 때 그 단일 가동 날개의 경우에 이 출구, 날개의 출구에서의 절대 속도, X 성분하고 Y 성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편리하죠. 빨리빨리 적용이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문제를 접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X하고 Y로 우리가 적용시켜보자. 그러면 이게 X 성분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게 날개를 때리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지만, 여기는 X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성력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류가 날개에 가하는 X방향의 힘, Y방향의 힘, 이건 합성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물체도로 하면 이게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X고 Y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FX, 자유물체도로 가야 되니까. 로 Q에다가, 여기는 압력에 의한 힘은 다 없으니까 빼버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X2는 뭐가 될까요? 2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속도는 요거라는 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1단면에서 X방향의 절대속도는 VX1은 아까 요거 V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VX1은 V. VY1은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VX2인데 요거를 우리가 중괄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VX1이 마이너스 하고 V-U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VX2, 요게 VX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얘하고 순서 바꿔줘. 그죠? 그럼 V-U의 코사인 알파 또 마이너스가 되면서 V-U의 코사인 알파에다가 요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다 곱해지니까 이거하고 이 값이 정리가 돼서 이 값이 그 V-U로 처리가 되면서 V-U가 여기서 공통이 되겠죠.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VX1은 V. 예. 여기가 잘못됐죠. 예. VX1은 V죠. V. 예. 요거에다가 V. 오케이.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V-U.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요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쓰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정리가. 그럼 이 값이 로우 Q에다가 V-U가 공통이 되고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네, 플러스가. 자,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으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니면 좀 더 편하게 하려면 로우 Q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V-U에 코사인 알파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V-U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거하고 순서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요 식을 우리가 X 성분이 되는데 이 식을 암기하셔도 좋고 또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이 전달 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달 유량은 A에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분출되는 유량이 아니라 날개에 전달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달되는 유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A에 V-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문제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분류 단면적에다가 요거는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분류 단면적에다가 이건 절대 속도가 아니라 상대 속도를 곱하는 것이 전달 유량이다. 이런 게 말로 물어보는 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로우 Q에다가 Q 대신에 A, 그럼 V-U에다가 이게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날개도 아까와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류는 V로 쏟아져 오고 날개는 U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속도는 V-U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날개각은 이렇게 알파에서 이것이 뭐 140도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동력을 더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겠죠. 힘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값이 플러스로 계산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값이 있는 대로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책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동력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메모하실 건 하시고요. 자, 만약에 날개의 동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력. 우리가 이 파워는 어떻게 될까? 파워는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파워는 동력입니다.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이 파워는요, 힘에다 속도를 갖다 곱하면 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fx, 이 날개가 x방향으로 이동하니까 x방향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x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x방향으로 이동하는 힘에다가 x방향의 뭐죠? 날개 이동하는 속도를 곱한 게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fx 계산한 거 로우 Q V-U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로우 A에 V-U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하면은
뭐 그 힘 계산한 다음에 날개 이동 속도 곱해주면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뉴턴이고 메타퍼세크면 와트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팁 4에 대한 이제 전체 내용이 다 정리가 됐고요. 식을 꼭 정리해서 유도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은 그 팁 5, 거기 프로펠러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펠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온 하나의 장치죠. 근데 이 프로펠러는 뭐 하는 게 프로펠러냐? 우리 프로펠러를 잠깐 우리가 뭐 이러한 그 보트나 이런 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 보트가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펠러죠. 프로펠러가 막 회전을 해가지고 물을 저속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걸 빠른 속도로 내보내면은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가는 추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는 뭐 하는 장치냐면은 유체가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계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하여 뭐라고 하냐? 추진력을 얻는 거죠. 장치다. 뭐 항공기에도 보면은 프로펠러가 있죠. 그 뭐 여러분들이 그 날개 밑에 엔진에 보면은 거기 그 엔진 프로펠러가 있고. 그러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분사 추진력이죠. 그 연소된 그런 그 가스를 가지고 고속 분사해 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거고, 날개 밑에 있는 이 엔진에서의 그 프로펠러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추진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막 돌아요. 그럼 이 프로펠러가 돈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되는 거잖아요. 기계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 유체를 빠른 속도로, 이 회전했을 때 유체가 여기에 들어오는 유체를 받아서 빠른 속도로 내보내면 이 반작용에 의해서 추진력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프로펠러입니다. 여러분들 T5 그림을 잠깐 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프로펠러에 대한 이론을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프로펠러하고의 또 반대는 풍차예요, 풍차. 거꾸로 풍차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이 뭐 우리가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많이 보고 있죠. 또 뭐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 풍차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선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얘가 회전이 되니까 풍차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 유체가 갖는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게 이게 이제 풍차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풍차는 이제 효율이 요거는 뭐 10%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자연이나 이런 데부터 얻는 에너지니까. 근데 이제 프로펠러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 책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그럼 뭘 나타내는 거냐?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요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유표면이에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심이 같으면 뭐가 똑같아요? 여기나 압력이 똑같죠? 압력 똑같아요. 그냥 감마 H 한 압력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프로펠러가 회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프로펠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프로펠러가 막 회전을 하면서 유체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요 부분이 아닌 그 외의 부분은 감마 H 압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이제 이 그림을 일단은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1단면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단면, 여기를 3단면, 여기를 4단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P는 감마이치를 무슨 합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정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체가 흐를 때 수심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수심의 위치가 같으면은 이 정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속도가 예를 들어 여기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은 수심하에서는 압력이 똑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이 유선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해서 여기 V1이라는 속도로 유입된 거를 가지고 V4로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 이 프로펠러는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나요? 지금 V1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V1 속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V1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이 V1 속도는 이 물이 가만히 있다라고 보면은 배가 앞으로 가요. 배가 3m/s나 2m/s로 간다고 했을 때 2m/s로 배가 앞으로 간다고 하면 이 물은 가만히 있는데 배가 2m/s로 가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프로펠러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물이 2m/s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물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배가 나가는 속도나 전진하는 속도나 프로펠러에 물이 유입하는 속도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V1은요. 물의 유입 속도예요. 자, 잘 보세요. V1. 그 다음에 그럼 이게 V1인데 지금 여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프로펠러가 막 돌면서 여기다 엄청난 힘으로 이걸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매우 또 우리가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을 하나 생각해야 돼. 이 F를 생각해야 돼. 이 F. 이 F는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힘이 아니라 프로펠러가 막 돌면서 이 유체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F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펠러가 유체에 가하는 힘. 이해 가시죠? 프로펠러가 유체에 가하는 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프로펠러가 유체에 가하는 힘만큼이 반대로 이게 반작용으로 추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V1으로 들어온 유체를 힘을 F를 강하게 강해서 이거를 V4로 가속시켜서 내보내면은 이 힘 가함만큼이 거꾸로 뭐예요? 추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펠러가 유체에 가하는 힘만큼이 결국에는 추력이 된다. 이거 추력. 프로펠러의 추력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프로펠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프로펠러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모터가 되든 뭐가 되든 여기에다 에너지를 가해줘서 막 돌려주면 여기 가만히 있던 물이 V1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 물을 V4로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얘의 힘에 의해서 V1에서 V4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로펠러의 원리는 뭐냐? 프로펠러는 유체에 F에 힘을 가하여 V1, 유체 V1을 V4로 가속시키는 그러한 지금 이제 이 운동이 되는 거죠. 다시 이 F라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여기나 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전해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V1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V4로 빨리 가속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펠러를 통과할 때를 가만히 또 생각해 보자. 그런데 여기의 압력은 우리가 P1이 되고 여기는 압력이 뭐가 되죠? P4가 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유표면이면은 프로펠러가 밑에서 막 돌면 이거 감마 H한 거나 이거 감마 H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1단면하고 4단면은 이 외력하고는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하고 여기는 정압은 똑같은 거예요. 감마 H. 근데 여기는 틀려요. 요거는 감마 H한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F라는 힘이 가해지는 상태에서의 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감마 H와 여기 감마 H한 압력은 같아요. 근데 이 F라는 힘이 가해지는 요 2, 3단면 요 순간에는 여기는 압력이 틀려지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P1하고 P4는 압력이 같다. 정압밖에 없어요. 감마 H.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할 때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커지는데 그거가 여기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연 유선이 아니라 외력이 가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압하고 여기 정압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데 여기 2하고 3는 여기는 압력이 급격히 달라지죠. 지금 P1은 감마 H만 있지만은 여기는 외력이 가해지고 여기 2, 3단면 여기는 외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P2라는 압력하고 P3라는 압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P3라는 압력이 P2라는 압력보다 훨씬 크게 된 거죠. 왜? 요거는 F라는 힘이 가해지는 과정이고 요거는 F라는 힘이 최종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여기서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P3가 P2보다 커, 압력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이 프로펠러의 원리는 F라는 힘을 작용시켜 가지고 V1에서 V4로 가속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될 수 있어. 왜냐? F를 받기 전이고 2하고 3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 블랙이 돼. 여기는 자연 유선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1, 2단면에 적용이 되고 3, 4에는 적용이 되지만 여기하고 여기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F 구해야 돼. 추력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의 효율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자유물체도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P1하고 P4의 압력은 정압이 같다. 여기는 외력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틀린데 P2보다 P3가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얘였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이 속도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V잖아요. 그러니까 이 V1인데 이건 V4로 가속이 되는데 여기도 속도가 달라지죠. 이 F 때문에. 근데 V2하고 V3의 이 속도 차는 우리가 그거는 동일한 걸로 봅니다. 그냥 그 오차는 무시하고 이걸 V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거는 평균 속도로 우리가 일괄 이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V는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평균 속도가 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프로펠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러한 값들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41차 그 다음 2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차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